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논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세대 3개월 만에 합격한 합격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재수해서 이제 연대까지 붙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면 우선 한영외고를 졸업했고요. 원래는 당연히 내신을 통해서 교과 우수 전형을 통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정시 파이터 했다가 그것마저 실패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재수하면서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논술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현역 때는요, 사실 논술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학교에서도 논술로 대학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논술 생각하지 말고 정시할 거면 정시만 해라 이렇게 해서 망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는 논술이라는 보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논술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 논술을 해야지만 하다가 이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연대 논술은 10월 달에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게 7월 달에 박기호쌤 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박기호쌤 수업을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박기호쌤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호쌤 제외하고 한두 곳 정도 더 들어봤는데 일단 우리 기호쌤이 자신감이 제일 넘치셔가지고 약간 이런 쌤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호쌤 학원의 되게 자랑 중에 하나가 콘텐츠예요. 기호쌤이 굉장히 탄탄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쌤의 강의력과 이 탄탄한 콘텐츠라면 연대 논술 준비를 거뜬히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기호쌤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만 가지고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많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인강이든 형강이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할 텐데요. 기호쌤이 이제 연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연대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또 다른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게 딱 연대 스타일로 그 감성으로 딱 변형을 잘 시켜주셔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해주시는 기호쌤이죠. 수능으로 연세대 갈 정도 성적이 되지 않았나요? 수능 등급을 그냥 공개할게요. 수능 등급은요, 국어가 이제 원래 맨날 1이 나오다가 수능이 원래 그렇잖아요. 2가 떴고요. 수학은 1, 영어 1, 그리고 탐구는 제가 한지, 사문 선택했는데 한지 같은 경우에는 1이 떴지만 사문은 3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했거든요. 아랍어가 1등급이 나와서 부재를 받았지만 아까 국어가 2라고 했죠. 제 성적으로 사실 연대 언론 홍보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시 공부도 보통 이제 111 뜨다가 그렇게 조금 미스 난 거잖아요? 네. 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연세대 논술 붙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연세대 기출을 이맘때쯤이면 다들 한번 이제 시작하려고 꺼내보셨을 텐데요. 기출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논술을 보러 온 건데 영어 대신문, 수학적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이 논리를 체화하고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되면 완전 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힘으로써 연대 논술 시험장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당당히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논술 시험을 봤는데 영어, 국어, 사탐, 수학 4과목 시험을 치고 나온 느낌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어땠던가요? 실제로 연세대학교가 의도한 부분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이 영어 제시문하고 수리 제시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가 3, 4등급인데 그럼 뭐 논술 도전조차 할 수 없나요? 저는 수포자인데 그러면 수리 논술 있으니까 연대는 불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이런 꿀팁을 여기서 방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나다 세제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제시문이 영어로 제시가 되죠. 일단 영어 제시문을 독해를 하려고 첫 번째는 가장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두 제시문을 보고 영어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물론 술술 읽혀서 그냥 풀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수업에 오셔서 영어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어와 동사의 주목에서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사실상 영어 제시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존재하니까 이거에
수능에 대해서 너무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리 논술도 비슷한 개념으로 다들 정시 준비하시면서 확통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있다면 실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개념을 수리 논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 수업을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고민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 시험장에 가장 많이 오는 학생들이 과자 믿고 오는 학생들, 대학생들, 상대, 서강대 뭐지 많잖아요, 그죠?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합격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죠? 네. 제 친구들 중에 성대나 서강대 다니는 친구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 이번에 연대 논술 도전할 거야. 실제로도 많이 도전을 했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아예 논술 수업을 듣지도 않거나 직전 파이널 있잖아요. 그것만 수강하고 시험장에 간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제 주위 결과는 모두 떨어졌어요. 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3개월을 네. 준비하는 학생들과 그다음 1개월 한 달 준비하는 학생들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 달 준비한 학생이 이겨버리면 저희가 논술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때부터 논술은 놓떠야 되는 거죠. 네. 논술은 제비뽑기가 아니고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역량,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7월 달에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논술 공부도 해야 돼요.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비중은? 이 질문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본인의 공부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만약 자신이 뭐 연대 논술뿐만 아니라 다른 논술에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술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최저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논술만 올인한다고 해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도 병행하면서 논술을 공부해야 되고, 수능이 이미 나는 탄탄하게 잡혔다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논술을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좀 더 빡세게 잡아가지고 연대 논술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파이널 논술 특강이 진짜 알짜배기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기호쌤이 말은 되게 매정하게 인강 보고하라, 안 그러면 너 못 따라온다 하시지만 나중에 합류한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논술 공식을 빠르고 짧게 다 브리핑 해주세요. 이제 받아가면서 따라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콘텐츠가 이 연대 파이널 특강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논술 공식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까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만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논술은 무엇이다? 저 6월, 9월 다 올해 1등급이 떠서 스카이 안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능도 잘 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수능 성적 앞서 공개했듯이 못 나왔죠. 여러분, 수능장에서는요, 원래 성적보다 잘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원래 성적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험이 바로 수능이에요. 정시로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자만심보다는 논술이란 보험을 잘 준비하셔서 다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로또든 보험이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박기호 논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엄청 잘한다. 구독, 좋아요, 알람!